축구 속 과학을 알면 게임이 더 즐거워집니다. 피파 온라인4 유저분들 그리고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축구 물리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스포츠 캐스터 단군 김은중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과학적 설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바로 그분이 계신데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궤도님을 또 여기서 만나보게 예. 될 줄은 몰랐는데, 아니 궤도님이 왜 뭐 축구 어디 뭐 선수로 나가세요? 축구는 또 완전 과학이죠. 아 축구가 이 과학이다. 둥근 지구, 어, 공은 둥글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공은 둥글다. 예, 축구. 둥근 지구 안에 이미 셀 수 없는 많은 과학이 있다. 그리고 둥근 지구와 유사한 둥근 축구공. 역시나 완전 과학이다. 그럼 오늘은 이제 축구 읽어드린다의 어떤 그 과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궤도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건가요? 아마 그래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축구하면 또 당구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럴 것만은 네. 아니죠. 근데 제가 또 조기 축구에 몸을 담고 있고. 지금 거기 거의 회장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군기방장. 군기방장이요? 예, 자동문 축구단이라고 또 많은 아, 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또 많은 분들이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한번 나가야 되는데. 예, 축구단이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또 축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거를. 예, 제가 좋아하는 또 클럽을 또 좋아하고 그리고 피파 온라인을 또 제가 엄청나게 즐기고 있어요. 이미. 예, 매주 주말마다 또 아는 지인들과 대회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축구 이코르 단군. 아. 그러면 뗄라 뗄 수 없는 그러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예,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축구가 과학의 집합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은 둥글다 이러면서 뭔가 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 공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 공과 관련된 어떤 원리로 이 공이 만들어졌는지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공이 이제 핵심이 사실은. 그래서 아, 그래요?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아니 공이랑 그냥 둥글면 되는 거지 뭐 있어요? 그게? 공에는 반드시 탄성이 있어요. 탄성. 탄성? 네, 탄성이 없는 걸로 쉽지 않아. 어... 예를 들어 볼링공으로 축구하는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한데요. 벌써. 네, 아, 이미 그거는 내 다리가 이미 탄성력을 갖겠죠. 그거 벌칙 아닌가요? 그거는 형벌 아니에요? 공이 안 가고 내 다리가 뒤로 가겠죠. 아, 그렇죠. 근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탄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탄성이 갖고 있는 힘으로다가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서 여러 구기 종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 테니스공 아, 그런 것도 다 탄성이 있는 다 거예요? 탄성이 있고 심지어 골프공 같은 것들. 골프공에 탄성이 있다고요? 골프공은 딱 봐도 이거는 좀 쉽지 아니, 그거 않죠. 머리 맞으면 아픈데. 아프죠. 너무 딱딱한데. 근데 이거를 정말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은 오. 정말 딱딱한 벽에다가 골프공을 강하게 쐈다. 거의 젤리처럼 거의 거짓말하지 뭉개졌다가 마세요, 진짜. 튕겨 나와요. 아니, 나 모른다고 제가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골프공은 탄성이 있어. 아, 뻥치지 마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딱딱한 게 탄성이 있다고요? 있어요. 오. 골프공조차도. 그래서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야구 만화 보면 있잖아요. 딱 치는데 공이 거의 바나나처럼 휘었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 피구왕 통키 보면은 맞아. 태백산이 파워슛 맞아. 이렇게 이거 할 때 찌그러뜨려서 하잖아요. 맞아.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피구공 거의 오이 같이 돼, 오이. 맞아. 가지 마냥 이렇게 맞아. 휘어져가지고 바나나처럼. 그게 완전 과학이에요. 아, 그래, 과학적인 만하네. 되게 고증이 잘 된 거예요. 아, 그러네. 대신에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못 보는데 만화에서는 거의 한 20분 정도 바나나 형태가 돼 있죠. 그건 약간 과장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형태가 됐다가 원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이 탄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공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우리가 굉장한 그 명장면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목마다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경기 운영 이런 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진 공들이 결국은 탄성력에 의해서 굉장히 멋진 상을 연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축구공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연이 좀 와 사연이 와 있는데요. 있나요? 네, 또 네. 사연을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이것도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바쁘신데 하겠습니다. 그 사연도 보내시고. 피파를 또 즐기시는 분의 질문이 왔어요. 제가 아는 축구공 모양은 오각형, 육각형 모양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닌 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 패턴이. 예. 아. 그런데 이 모양들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건지 그럼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그런 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 뭐 기억나실 거예요, 축구공 하면. 저도 어릴 때 차던 공을 생각하면 요즘 공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오각형 막 이렇게 검은색, 맞아요. 흰색 돼 있고 나중에 그거 많이 차다 보면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나중에 흰색 돼 다. 다 회색으로 바뀌어서 검은색은 다 벗겨지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어느 운동장을 가건 그런 공들이 꼭 있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그 괴담이 있어요. 약간 귀신 마냥 어디나 존재한다. 그런 웜홀처럼. 공은. 분명히 없었는데 그러니까. 찾으면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 육각형이나 그 패널이라고 불리나요? 그런 것들이 뜯어진 공이 어딘가에는 다 반드시 존재한다. 약간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패널이라고 이제 부르다고 하는데 이 패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패널로부터 축구에 물리하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핵심이구나. 요 공 모양이 이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로부터 왔어요. 오일러요? 오일러라는 수학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수학자인데, 저는 약간 좀 뭐 예. 파스타 오일러. 생각나네요. 예. 오일러 파스타? 그건 오일 파스타. 어. 예,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 어. 쉽게 말해서 이제 12개 오각형, 20개 육각형이 모이면 9가 된다. 그래서 이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로부터 어떻게 완벽한 9에 가까운 공을 만들까? 왜냐면 그냥 풍선으로 하면 좋겠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근데 풍선으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이게 완벽한 9가 돼버리면 또 좀 곤란한 지점들이 좀 있어요. 일반적인 완벽한 9 형태의 그냥 고무공 같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집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완벽한 9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어붙여서 만드는 공을 만드는데 이게 또 완벽하지 않은 9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를 넣어서 정오각형 12개, 정육각형 20개 요걸 만들어서 이제 깎은 정 20면체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정 20면체지만 요게 이 패널들이 어느 정도의 약간 요 곡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완벽한 9가 되고 이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1970년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국제대회 공인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하. 공인구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등장을 했고, 네, 이때 나온 게 이제 텔스타라는 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왜 완벽하게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네. 왜 구형체 입체 도형으로 이거를 만들었냐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그냥 그쵸. 동그랗게 만들면 되잖아. 그냥 동그랗게 하면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축구공을 찰 때 공이 또 정말 빠르게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야 재밌잖아요. 좀 보는 재미가 네, 그래야 좀 보는 생기죠. 재미가 있어요. 다이나믹해지죠. 와, 어떻게 저렇게 차지? 이게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는 완벽한 9보다는 9에 가까운 이런 입체 도형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너무 매끄러워지면은 공기랑 마찰력이 더 커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만 공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면이 좀 우들두들한 게 축구공이 딱 찼을 때 딱 그 발에 붙는 느낌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표면에 난류를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가면서 공기의 마찰이 좀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 양력이 커지다 보니까 더 빨리 날아가고 더 멀리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축구를 보는 상황에서도 훨씬 더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또 그렇다고 굉장히 강한 킥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그렇죠. 만약에 너무 말랑말랑하다 공이 그럼 모양이 너무 심하게 변해가지고 이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날아가는 물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상한 형태로 날아가게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또 헤딩을 또 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단단한 형태로 만드니까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 하드볼로 만든다. 안 되죠. 이러면은 그냥 지능이 점점 선수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으면서 탄력이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게 힘을 가했을 때 모양이 너무 변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동그랗게 만들면 되지 그거를 뭐 이렇게 패널을 사용해서 어렵게 만드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킥도 해야 되고 머리도 차야 되고 그 차다 보면 또 이게 90분 경기니까 네. 그동안에 공이 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되게 많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패널들 이용해서 이게 딱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이 안에 계속 과학적인 뭔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신에 이 조각을 몇 조각으로 이해했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또 공인구라는 것이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쵸. 그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해외에서는 아예 대학에서 이 공인구 자체를 연구하는 팀도 있습니다. 공만 축구공만 네, 따로. 네, 정말 축구를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사실 뭐 축구공이 이렇게 완벽한 구가 아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구기 종목의 공들도 이런 과학적 이유가 존재할 것 같은데 축구의 패널처럼 각 종목에 어떤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공의 특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다를까요? 요즘 많이 즐기시는 구기 종목들 뭐 어떤 거 즐기십니까 요새 축구 말고? 저는 축구밖에 온리 외길 인생. 예 근데 다양한 또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축구공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게 축구공이에요. 네. 아 보면은 저는 항상 공을 보면 그냥 둥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 아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게 오각형이죠. 그쵸. 오각형의 패널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오각과 육각이 같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네. 어느 정도 완벽한 구형이죠. 아 이게 오각만 있는 게 육각도 있구나. 이게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아 맞네. 우리가 신기하다.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오각만인 줄 신기하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어지다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완벽한 구 그렇죠. 모양. 이게 만약에 찌그러지게 되면은 럭비공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럭비 같은 경우가 오히려 구형이 아니라서 벌어지는 어떤 의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찼을 때 일자로 안 날아가. 그리고 잡기도 힘들고 막 빠지고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걸 스포츠로 좀 구현을 한 거고 축구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의외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량이 발휘가 안 되니까. 오히려 너무 그 네. 랜덤성이 부여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구는 이제 공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했는데 럭비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어떤 그런 대결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죠. 공이 의외성을 갖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죠. 네. 어허.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구형을 갖고 있다. 다음 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구로 하겠습니다. 야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인기 네. 많은 스포츠죠. 야구 이 여기에 이제 108개의 실밥. 이 실밥이 있기 때문에 실밥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마찰력으로 회전을 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보는 그 기묘한 어떤 변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거의 뭐 잘 안 나오겠네요. 변화구의 양상이 지금만큼 드라마틱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밥이 되게 중요하다. 실밥이 여기는 핵심이구나. 네. 다음 이제 가장 큰 공인데 농구공이 있습니다. 요거. 농구공. 요건 이제 농구공은 진짜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경기장. 일단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맞아요. 농구 선수가 제일 힘들어 보여. 맞아요. 보면은. 멈추면 안 돼.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 공도 눈이 쫓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관중들이 좀 눈이 좀 덜 필요하게 아. 약간 이런 주황색으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눈이 편안하면 녹색이 좋아요. 아, 녹색이? 녹색이 정말 편안해요. 어허. 근데 그러면은 좀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에. 아마 주황색이 피로감도 제일 적고 오래 보더라도 제일 뭐 무난한 그런 색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색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음. 어쨌든 이런 것들 선수들이 봤을 때도 좀 너무 헷갈리지 않고 음. 굉장히 가시성도 좋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덜 필요한 이런 색상도 농구공에 좀 포함이 된다. 어허. 농구공도 역시 뭐 돌기들이 있고 또 이제 잡기 좋은 그런 형태 뭐 이런 무늬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손을 이용해서 가장 좀 많이 터치를 해야 그쵸, 돼서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어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이 단단한 이 골프공이 골프공. 있습니다. 요즘 또 골프가 열풍이에요. 맞아요. 골프 인기 많습니다. 이 표면 보시면은 오돌도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이걸 딤플이라 그러는데 약간 벌집 같아요. 네, 이게 한 300개에서 500개 가량 있습니다. 공에. 근데 이 딤플의 패턴 같은 경우는 공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회사마다 다르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패턴으로 실험을 해서 최적의 패턴을 찾는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허. 이 딤플 때문에 이 공이 잘 날아가요. 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끈한 공보다 상처가 좀 난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걸 이제 알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공에다가 상처를 내자. 아.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골프공입니다. 아, 이게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슬로우로 찍으면은 젤리처럼. 젤리처럼 이게 네. 단단한 게 그렇죠. 진짜 단단한데. 슬로우로 머리에다가 하면은 이제 내 머리가 젤리가 되겠죠. 제 머리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골프공이 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소평가가 아니라 다칠 수 있어요, 진짜로. 아니. 실험해보지 마세요. 네, 그것도 철없는 어른들이 네. 계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각 구기 종목들의 또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라운드에 있는 22명의 선수들이 이 한 개의 공에 모든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에 혹시나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신체를 활용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가장 변수가 있는 것이 공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월드컵 공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제1회 월드컵인 우루과이 월드컵. 그때는 나라마다 사용하는 공이
전부 다 달랐대요. 서로 내가 쓰는 거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결승전 때 이제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가 결승에 붙었는데 서로 자기들 공 쓰겠다고, 우리 익숙한 공 쓰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반에는 아르헨티나 공, 후반에는 우루과이 공 이렇게 좀 나름 공정하게 그래도 솔로몬의 어떤 그것처럼 딱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론이지만은 이로 인해서 후반전 자국의 에오볼을 사용한 우루과이가 전반에 1대 열세를 극복하고 4대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서 어떻게 공이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줬네요.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좀 공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누자. 그래서 월드컵에서는 이 인종구라고 해서 매치볼을 개최국의 재량으로 만들게 되다가 1970년대부터 피파의 재량으로 자체 공인구를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아마 이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겠죠. 공이 지금 들어보니까 과학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둥근 형태의 축구공이 등장을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뭐 우유팩으로 축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유팩. 사각형, 정사면체. 일단 찰 수 있으면 다 해. 뭐든지. 예. 막 지우개로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가황고무라고 이게 가황고무요? 발견되면서 가황고무. 가왕은 조용필이 노래- 아니고 가왕 조용필님 가왕 말고 가황고무가 발견되면서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이런 공 형태가 되죠. 어허. 예. 이게 그 1836년에 미국의 발명가, 꽤 오래됐네요. 고무 공업의 개척자 찰스 굿이어. 찰스 굿이어. 이분이 이제 생고무에 황을 혼합하는 실험을 하다가 뜨거운 난로에 이제 가황고무 조각을 떨어뜨렸더니 이게 탄성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걸로 차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이제 공이 만들어지죠. 공이 그렇게 시작됐군요. 그렇죠. 꽤 역사가 그래도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어허. 네. 그래서 이제 30년 이후부터 아까 저희가 뭐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월드컵 공인구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공의 무게가 410g에서 450g 사이. 공의 둘레가 68cm에서 70cm 사이. 요것도 다 이게 규격이 있나 봐요. 그럼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긴 하니까. 갑자기 정말 뭐 거대한 비치 발리볼 갖고 만드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공인구의 시초는 이제 테스타라고 이제 보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흑백 TV로 시청하는 곳이 많아서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색으로 해봐야 어차피 안 보여. 컬러 TV 아니니까. 네,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 우리가 알기로 이제 1970년대 그 직전쯤에 이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오각형과 육각형을 사용하는 형태가 됐다. 그 전까지는 조금 특이한 형태가 많았고요. 네. 근데 1978년 공인구가 축구공의 클래식이라고 불리우는 아르헨티나 월드컵의 탱고였다고 합니다. 탱고. 예, 축구는 교과서. 그렇죠. 이 탱고를 보면 20개의 정육각형의 삼각무늬를 입히고 겉표면에 12개의 원을 만들어냈는데 이 디자인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무려 20년 동안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중간에 방수 기능 그리고 소재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 디자인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2000년 한일 월드컵. 이때 공인구도 멋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과감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피보노바. 피보노바. 한일 양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축구공에 담으면서 이전과 달리 화려한 그런 색상이 더해진 공인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멋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인구들을 쭉 보고 있는데 2006년 팀 가이스트. 바느질이 아닌 열 접착식의 최초의 공인구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볼 접촉 시에 촉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패널 개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 자블란이 이거는 좀 이야기가 많죠. 저도 기억하는데 이게 최악의 공인구라고 평가를 자블라니 받았다고요. 못 자블라니 뭐 이런 얘기 많아요. 맞아. 진짜 그런 맞아요.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자블라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패널 수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궤적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드리블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기량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랜덤성이 너무 심하니까 선수들조차도 볼멘 소리를 했다. 맞아요. 그래서 최악의 공인구로 평가를 받았던 자블라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주카가 나오게 됩니다. 예. 2년 동안 가장 긴 테스트를 거친 공인구라고 해요. 자블란이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공기의 통로인 접합선의 길이가 이전 공이고 자블라니보다 길어서 공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적고 슛을 때리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텔스타일 8. 텔스타의 리뉴얼이죠. 예. 네. 이때부터는 뭔가 약간 현대적이 됐어요. 맞아요. 이때 NFC 칩이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어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어허. 어떻게 얘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 알 레흘라. 최근입니다. 최근 아주 최근이죠. 네, 볼 안에 센서를 장착을 해서 심판들의 정확한 판정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호날두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자기 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센서를 통해서 그 안 닿았다. 그거를 이제 해서 골 취소가 됐던 맞아요. 그런 진짜 기억이 나요.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갔죠 이때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사실 2014년도에 브라주카는 관련 논문도 등장을 했습니다. 논문까지 네, 등장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또 골키퍼가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공인구보다 20%나 빠른 속도로 와우. 슈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빨라졌느냐 봤더니 이제 공이 날아갈 때 공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항력이 작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냥 이상한 대로 튀어서 못 막는 게 아니라 빨라서. 굉장히 기량 자체가 향상된 걸 느끼는 거예요. 속도가 임팩트 있게 빨라지니까. 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시원하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킥을 하는 키커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공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골키퍼들도 더 높은 기량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또 난이도가 높은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자블라니의 최악의 공의 평가 때문에 예. 더 이를 갈고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공의 차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블라니아 브라주카 이제 학력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일단은 그 브라주카 같은 경우가 자블라니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날아간다. 네. 2010 남아공 월드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남아공. 공이 거의 그 우리 도깨비 슛 아시죠? 도깨비 슛 알죠? 우리 슛돌이. 여러 개로 막 보이잖아요. 네, 슛돌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깨비 슛. 그렇죠.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그러면은 슛을 하는 키커, 공격수한테 유리하냐? 공격수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막는 쪽도 이제 어디로 올지 몰라. 차는 쪽도 어디로 올지 몰라. 이거는 그럼 뭐 거의 뭐 도박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회전 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긴 한데 기술이 있죠. 이건 기술이 없이 그냥 공 자체가 그래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로 쐈는데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막 드리블도 내가 이렇게 쳤는데 막 이상한 데로 그렇죠, 가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네. 거구나. 자블라니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보통 우리 어릴 때 축구할 때 보면은 공을 막 이렇게 놓는 애들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배구할 때 꼭 불꽃 마크에 손 올리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 불꽃만 그리지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손을 불꽃 마크에 올리는 거랑 안 올리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없잖아요. 없지. 근데 이 자블라니는 차이가 있었다. 이게 이게 약간의 그렇죠. 그 각도만으로도. 이 겉면에 있는 검은색 패널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달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럼 안 되지.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로또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이. 아하. 운이 좋으면 잘 나가고. 그래서 이제 브라주카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나도 일정하게 날아간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고 자블라니보다 정확성이 높죠. 그래서. 네, 그리고 브라주카가. 이제, 네, 그다음에 이 패널이 총 6개가 있는데 패널 수가 역대 최소다. 이 말은 뭐냐면 9에 가장 가깝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2002년 공인구 피버노바 때까지는 월드컵 공인구의 패널이 32개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에 14개, 2010년에 8개로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6개까지 줄어든 거예요. 패널이 점점 줄어들수록 정확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근데 있군요. 이것도 그 장단점이 있는데 패널 수를 줄인다면 일단 9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9에 가깝다. 그럼 굉장히 둥글다. 그렇죠. 그럼 굴렸을 때 정확하게 날아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9에 가깝게 만들어서 패널이 작지만 굉장히 유용한 공을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브라질 월드컵 때 골 풍년이었어요. 171골이 기록됐고 8강 경기까지 무득점 경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 득점자도 무려 110명. 이 기록이 깨진 것은 최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총 172골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아마 또 알리을라 특징 자체가 볼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고 항상 일관적으로 공이 날아가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에 바람을 넣었을 때 최대 형태가 거의 일정해야 돼.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차다가 바람이 좀 빠졌어. 그럼 다시 넣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영향을 줘. 그럼 안 이러면 안 되죠. 돼요. 안 그다음에 공기를 유지하는 힘. 음. 어느 정도 공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볼 내부에 굉장히 많은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이 공의 겉면의 텍스처.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20피스의 패널의 모양을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정확하게 날아가고 딱 때렸을 때 방향도 정확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공인구가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리을라처럼 이제 공이 점점 발전하면서 골을 많이 내는 경우. 근데 이게 우스꽝스럽게 엉뚱하게 골이 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멋있게 명장면을 낸다. 골이 많이 터지는 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작정 야 저것도 못 막아 이게 아니라 야 저기서 저거를 어떻게 넣었지?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렇죠. 탄성을 자아낼 만한 그런 골이 들어간다. 이거는 실력으로 는 거다. 아하. 근데 뽀록으로 많이 들어가면은 재미없어요. 너무 랜덤성이 강조되면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를 원하는 형태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공의 과학 기술을 넣어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 알리을란이 경기 내내 공의 위치 데이터를 초당 500회 빈도로 측정해서 비디오 판독실로 전송을 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AI가 알리을라가 보내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약 0.5초 만에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정하고 알려준다고 해요. 맞아. 이게 대단한 게 막 사람 모양이 막 이렇게 가서 막 여기서 선에서 딱 이런 걸 아예 그냥 만들어서 보여줘.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공이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판정에도 도움을 주는. 납득을 할 수 있게 빠르게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를 된 결과를 제출한다. 아하. 야, 공의 원리 자체도 과학적인데 거기에 과학 기술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월드컵에는 또 어떤 레전드 기록이 탄생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다음 사연이 또 도착을 했는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중계를 보다 보면 어릴 때 보던 독수리 슛 같이 만화 같은 슛이 나오던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독수리 슛. 이거 현실에도 가능할까요? 독수리 슛은 좀 어려워요. 중반까지는 비슷해요. 어. 예를 들어서 보통 독수리 슛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누리호 슛, 나로호 슛 이런 게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 슛은 쫙 나갔다가 하늘에서 독수리처럼 갑자기 땅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이러고 있다가 탁 지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쫙 날아가죠 그냥. 이런 슛이 많았어. 근데 어쨌거나 이 구기 종목 중에서 축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은 둥글다.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언더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스포츠가 축구다. 저도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뭘지 생각해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독일 축구 전문 작가 네, 크리스토프 바우젠바인 이름 어렵습니다. 네,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허. 네, 뭐라고 했냐면은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다. 근데 우리는 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발이 자유로우면 밥을 발로 먹었겠죠. 근데 밥을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이 더 자유롭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발은 손보다 자유롭지 않은 거야. 원하는 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발만 쓰는 방식 자체가 경기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로 능수능란하게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어쨌든 100%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거는 기량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손만큼은 아니다. 손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가 가장 많은 스포츠가 축구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발 때문에 이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 발로 하는 이 킥을 연구합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마다 좀 대표적인 킥이 있지 않습니까? 카르로스의 UFO 슛. 알죠.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부메랑 마냥. 요새는 이제 그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표현보다 UAP, UAP. 예, 미확인 공중 현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아니,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카를로스의 깐깐해. UAP 슛. 네. 과학 크리에이터라고 되게 깐깐하네. 네, 이렇게 UAP 슛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거는 또 오래된 얘기. 근데 저는 UFO가 맞긴 해요. 예. 고유 명사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베컴의 가마차기. 가마차기. 베컴의 오른발. 택백 크로스. 예. 그리고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된 호날두의 무회전. 이제는 잘 못 차더라고. 그쵸. 네. 이제 자꾸 벽을 치더라고. 그리고 파넨카 킥의 지단. 그리고 저의 또 기가 막힌 또 누리오 슛. 아니 중거리 또 기가 막힙니다. 중거리 기가 막혀요? 예. 골이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아.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럼 슛은 아니네요.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시대별로 이제 선호되는 전술 있지 않습니까? 뭐 442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442 요즘에는 뭐 토탈사커라고 해서 계속 변형돼요. 요즘에는 그래요? 정해진 어떤 포메이션이 없어요. 슛도 유행이 있습니까? 슛이 있죠. 과거에는 이 반발력이 적은 천연 가죽공을 사용할 때는 아웃사이드로 차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아웃사이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FO 슛. 음. 요거 바깥쪽으로. 요것도 차기 힘든데. 그렇지. 근데 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또 무회전 슛. 예. 무회전 슛. 그러니까 회전이 없으면 이제 공이 진짜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쵸. 도깨비 슛 마냥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피파 온라인에서는 저런 슛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는지 커맨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카를로스의 UFO 프리킥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방향키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Q 버튼을 누르고요. 바로 D슛을 날리면 돼요. 그다음 방향키로. 네, 오른쪽 방향키로 해서 D슛.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휘어지면서 왼쪽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의 저 UFO 슛을 완벽히 구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려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유저로서 말씀드리면 카를로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그래요. 예, 약발이 좀 너무 날라가지고 하지만 충분히 저렇게 또 여러분들 할 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회전 프리킥은 방향키 위를 유지하고요. Q 역시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D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방향키 오른쪽. 어허. 네. 그러면 일정하게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의 뒤편으로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마차기인데요. 가마차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또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슛이기 때문에 ZD 그냥 ZD. 예 대각으로 ZD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 쓴다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또 많은 프로 게이머들의 또 팀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마차기는 그럼 방향은 뭐 상관이 없나요? 방향은 뭐 위쪽으로 할 거면 위 아래 이렇게 위대각으로 그렇군요. 양옆으로 이렇게 어허. 대각으로 예. 차는 방향으로. 그리고 칩슛은 너무 쉽죠. QD. QD. QD로 톡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쉬워 보이는데 실패하기 또 쉬울 것 같아요. 힘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낮게 차면 골키퍼한테 걸리고 너무 높게 차면 날아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뭐 추천하진 않지만 상대를 좀 농락하고 싶다. 이제 내가 칩슛으로까지 넣는다. 그러면 상대 약간 소위 말해서 멘탈에 좀 금이 가거든요. 그럴 때 저 칩슛 같은 거 해주면은 난리 납니다. 칩슛을 먹힐 정도면 이거는 진짜 큰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궤도님이 나오신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요 킥들이 어떤 또 과학적 원리의 차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공이 회전을 하느냐, 회전을 하지 않느냐 요 차이가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UFO 슛 같은 경우, 네 이거는 굉장히 그 낙차가 큰 스핀킥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이제 마그누스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유체학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어렵네요 벌써. 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베르누이의 원리, 흐르는 유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압력은 어디서 어떻게 흐릅니까? 압력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결국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흐르거든요. 네. 우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공이 날아갑니다. 그럼 공기가 이렇게 일로 오겠죠. 네. 그러면 공에 회전이 걸리면은, 네. 이쪽으로 공에 회전이 걸리면 바람이 일로 나오니까 여기서 둘이 이렇게 막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높아져요.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공이? 네. 그럼 바람이 일로 가니까 공기랑 이 회전이 만나갖고 빨리 빠지는 거야, 이쪽에 공기가. 그럼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압력이 낮아지겠죠. 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야, 공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럼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마그누스 효과입니다. 이게 쉽게 제가 뭐 어렵게 들었지만은 저도 이해를 좀 했는데 당구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위로 가면 위로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치면
커브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회전이. 뭐 당구는 이제 바닥에 붙어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마그누스 효과는 조금 이거를 만약에 좀 종이를 좀 해갖고 실험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어. 딱 이게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벌써 시작한. 오. 네, 요거를 이렇게 딱 말아. 이 종이를 말아. 예. 공이 되는 거야, 공이. 이게 공입니다, 이제 이 공. 이 공이에요.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위로.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더 멀리 가겠죠. 그죠? 더 일로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로 감는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감았더니 안쪽으로, 어땠어요? 더 멀리 갔죠? 그럼 이쪽으로 감아볼게요. 그럼 안쪽으로 갔나? 볼게요. 어떻습니까? 차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약간 뚝 떨어진 느낌. 그렇죠? 이쪽으로 감으면 압력이 높고 감으면 이쪽에서 만나니까 낮아지니까 안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돌렸을 때 안쪽으로 떨어지고. 보죠. 이렇게 하면이 안쪽으로 떨어져. 더 근데 위로 가려고 하니까 멀리 더 멀리 가고. 가.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조금 지금 아니었. 이거 그렇지. 봐, 이거 봐. 이게 바로 마그누스 효과다. 이해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당연한 거잖아 생각했지만 이걸 과학적 원리로 따지면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베르누이 거다. 원리. 베르누의 원리. 이 압력이 달라지니까 어허. 높은 데서 흐른다. 이거 어허. 실제로 굉장히 높은 데서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축구공에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저런 다양한 슛들이 구사가 되는 예. 거다. 축구공을 높은 데서 이렇게 돌린다? 정말 멀리 날아가요. 아하. 근데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거를 기술적으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속여야지 이걸로 또 계속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축구 선수는 그거 구성해낼 수 있는 거군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주느냐를 계속 연습하면은 내가 이제 마그누스 효과를 정확하게 딱 그 타임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네. 생겼습니다. 제 짧은 어떤 좀 소견으로 들은 게 있는데 공기의 흐름이 습도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요게 어떻게 보면 뭐 습한 날에는 뭐 이런 킥들을 좀 차는 게 좀 어렵습니까? 무조건 영향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왜냐하면 정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공 표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베르누의 원리, 마그누스 효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유체의 흐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체의 상태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기 대부분이 78%의 질소, 그다음에 21%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1%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습한 날에 수증기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수증기 원자가 질소 원자를 대체해요. 습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 공기의 밀도, 이 유체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공기와 공의 마찰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 두 공 사이에 있는 이 공기의 흐름에 차이가 클수록 얘가 더 많이 꺾여야 되는데 둘의 이제 격차가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 효과 자체도 덜 떨어지죠. 영향이 좀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습한 날에는 선수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효과가 덜 나오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럼 무회전 슛은 그 반대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회전이 없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무회전 슛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론이 또 있습니다. 카르만 소용돌이 효과. 네, 카르만 볼텍스라 그러는데 이거를 설명이 안 되니까 쌍둥이 소용돌이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일단은 카르만 소용돌이부터 보면은 보시면은 공이 회전이 없이 날아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쫙 날아갈 때 얘가 공기를 이렇게 쫙 밀면서 날아가면서 공기를 밉니다. 지금 지나온 자리 어떻습니까? 지나온 자리. 지나온 자리가 어떤 공기가 없어졌겠죠. 내가 밀어냈으니까. 그렇죠. 쫙 밀고 나가면서 이쪽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뭔가 비었잖아요. 압력이 낮아졌어. 막 들어와? 빨아들여. 막 야, 들어와. 뭐야, 공기 어디 갔어? 다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불규칙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다시 당겨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 흐름으로 이제 뭔가 얘가 이제 뒤에를 해결을 하는데 그대로 날아가면서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 버리니까 이쪽이 갑자기 벙찌는 거죠. 그래서 야, 공기 어디 갔어? 데려와 이러면서 이제 땡기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예측 어떤 못하게. 제동이 걸리니까. 아하.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카르만 소용돌이 때문에 이렇구나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규칙적인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너무 규칙적인 소용돌이에서 불규칙적인 슛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등장한 게 쌍둥이 소용돌이 효과입니다. 쌍둥이 소용돌이. 이건 네. 뭔가요? 근데 이걸로 이제 추가적인 무회전 슛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공이 쭉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아까 뒤가 빈다 그랬죠. 네. 네. 근데 무회전으로 날아가는 공의 뒤쪽 여기서 이제 공기가 수렴을 하면서 소용돌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쌍둥이 소용돌이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렴된 공기가 뒤쪽으로 발산을 하게 되고 소용돌이의 반작용 때문에 공이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때는 정말 예측 불허에 있던 공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복합이 됐지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공이 무회전으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고 그걸 채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어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이 영향을 받는다. 불규칙적인 궤적이 나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그누스 효과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나의 기량으로 이제 뭐 더 효과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가 되는데 무회전 슛은 어떻게 보면은 이 랜덤한 효과를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자체 있는 어떤 도깨비슛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궁금해졌는데 지금 저희가 발로 차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헤딩 슛도 가능하잖아요, 축구에서는. 헤딩 많이 하죠. 그럼 헤더에서도 이런 과학적 원리가 좀 숨어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헤딩 슛 머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강한 힘으로 공을 타격하느냐. 이 박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뭐 레슬링 선수라도 불러와야 되나요? 레슬링 선수도 해줄 줄 잘하겠죠. 네. 네. 근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공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허. 네, 근데 일단 F는 MA.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F는 MA. 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무겁을수록 그리고 힘이 가속도가 붙을수록 그렇죠. 가속도가 강해진다. 빠를수록. 아하. 그럼 일반인의 머리 무게만 봤을 때 3에서 5kg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성인의 머리 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치기의 위력을 키우려면은 결국 무게가 아니라 A를 바꿔야 돼. 순간적인 가속도로 빠르게. 네. 그래서 머리를 무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머리만 무거워서는 안 된다. 왜냐면 머리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제 총알처럼 날아가는 헤딩슛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순간적인 이 박치기 가속도가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하. 네. 박치기, 이 헤딩슛은 사실상 방향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발로 하는 거는 이 발에 어디에 공이 맞을지가 우리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헤딩슛은 내 머리에 어디에 공이 맞을지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너무 순간 찰나야 너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맞느냐, 여기에 맞느냐, 여기에 맞느냐 뭐 이러진 않잖아. 그렇지. 사전 동작도 있고. 근데 머리는 진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맞을 수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 선수들이 헤더를 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게 다 이유가 있네. 근데 거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해. 근데 거기에 맞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나가니까 또 알고도 못 막을 수도 있고. 그 무게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머리 무게가 좀 나가는 분들이 헤더를 더 잘하시겠네요. 그럼요. 이거 중요하네, 체격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머리 무게만 나가는 걸로 할 수는 없는 게 그럼 이제 다른 기량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굉장히 흥미로운데 전또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또 이탈리아 그 연장전에서 이거 안정환 선수의 또 골든골 맞아요. 방향을 딱 틀어놓는 헤딩이 멋있었죠. 또 기가 막혔는데 그 당시에 또 농담처럼 나온 이야기가 사실 그 헤더가 되게 임팩트 있는 헤더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방향만 틀어놓는 굉장히 거였어요. 부드러운. 네, 우아하게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안정환 선수의 머리 스타일의 어떤 그 화려한 게 있잖아요. 저 약간 머릿결. 머릿결 이 찰랑찰랑. 컬의 찰랑찰랑 이 컬의 그 모습 때문에 공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선수의 헤어스타일이 이 헤더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이제 우리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던 루니, 웨인 루니 선수가 헤딩을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정말 와 막 대면 다 골이야. 근데 이분이 지금 머리를 좀 이식을 했습니다. 모발 이식 하셨죠. 모발 이식하셨죠. 네. 그러고 나서 그 헤딩 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아요. 그 영향이 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그 헤어 스타일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심었기 때문에 아하 사리는 거야. 아하 이게
돈 들어갔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과감하게 갔는데 그렇지. 심고 나니까 떨어질까봐 그렇지. 아차차 이거는 안 되겠다. 맞아. 예, 그래서 나 찬스를 놓치는 거죠.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축구 선수여도 헤딩할 때 의식 되거든. 맞아요. 그리고 좀 이게 아플지도 몰라. 그러니까 과감하게 만약에 머리숱이 많으셨다면 과감하게 갔겠죠. 근데 어쨌거나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나 궁금한 게 여기 예. 진짜 머리숱이 막 풍성하고 폭탄 머리하는 막 펠라이니 같은 선수 있잖아요. 예. 펠라이니 막 이런 선수들 헤딩할 때 만약 여기 풍성한데 딱 하면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풍성하면은 풍성하고 막 파마까지 막혀 있어. 운동량, 충격량을 봐야 되는데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네. 우리가 보통 바닥 대리석 바닥에 계란을 넣어드리면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매트리스 위에 둬놓으면 안 깨져요. 접촉하는 순간에 시간이 길어요, 매트리스가. 그렇지. 쑥 들어갔다 대리석은 나오니까. 빡 하면 깨지거든요. 그렇지. 침대는 쭉 이렇게 하니까. 어. 그것처럼 풍성하면은 공에 닿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공이 좀 덜 상하겠죠. 그럼 약간 그 임팩트가 좀 좀 덜 나갈 것 같아요. 감소할 수 있겠네. 예. 딱 이게 아니라. 근데 머리가 물론 아예 없는 게 최고네. 없는 게 최고인데 그럼 아프니까 살이게 돼. 그 빡빡이가 최고네.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또 이제 풍성하면은 이 튕겨 나오는 그 경로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헤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또 우리 아저씨들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축구할 때 장비 또 엄청 그 축구 서로 막 축구가 좋은 거 이거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난리 납니다. 예, 저희도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사실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공인국어 다 있고 유니폼도 어차피 또 정해져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뭐 축구화가 뭐 유일하지 않나요? 자신의 이 개성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당구님은 축구화 못 신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발이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한 거. 무조건 편한 거예요. 무조건 편한. 저는 뭐 기능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편한 것만 신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구화에 있는 과학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징, 이거 중요하죠. 또 전문용어로 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뽕. 예. 이거는 뭐 실제 이 해설하시는 해설위원님이 전문용어로 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예. 밑에. 그죠, 스터드라고 보통 하는데. 스터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에 따라서 스터드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수비수는 이제 움직임이 많고 또 이제 빠르게 또 그 상대방을 따라 붙고 뭐 해야 되니까. 막 방향 전환하고 막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터드가 좀 적은 축구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재밌는 게 선수마다 스터드가 달라요. 이 개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게 또 있구나.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공격수냐 수비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뭐 어떤 선수는 뭐 원뿔형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약간 원형 혹은 뭐 짧거나 길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여러 특성에 맞춰서 스터드를 좀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긴 걸 좀 사용을 해야겠네요. 긴 스터드를. 왜냐면 제가 또 스피드 쪽이에요. 폭발적인 또 스피드를 제가 거의 뭐 메시거든요. 송도 메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긴 스터드. 키만 메시예요. 키만. 최고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민첩한 움직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짧은 스터드. 아니면은 그 개인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원형 스터드. 개인기 뭐 할 줄 아세요? 공이 없을 때 주로 해요. 없어 혼자 막 그냥 허리 장기자랑, 떼고. 개인기. 그러니까 진짜 개인기. 진짜 개인기. 아니, 뭐 노래자랑 성대모사. 그런 거. 그래서 공이 축구장에서? 없을 때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원형 그렇죠. 스터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축구 하면은 우리가 축구와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임팩트도 얘기하고 축구 공도 얘기하고 킥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장비까지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환경.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또 사연이 있나요? 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볍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땐 볼타 모드를 즐긴다고 해요. 이게 약간 그 11대 11이 아니라 스트릿 축구를 하는 그런 모드인데 볼타 모드는 잔디가 아닌 맨바닥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릴 땐 흙바닥에서 축구를 했고요. 그런데 프로 국제 경기에서는 반드시 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땐 다 흙바닥이었어요. 닭바닥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흙바닥이 좀 없어요. 뭐 시멘트 바닥에서도 하고. 근데 요즘엔 예. 진짜 없는 것 같아. 음. 흙바닥에 좀 많이 해봤어요? 저는 뭐 어릴 때.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뭐 흙바닥이건 뭐 시멘트 바닥이건 그냥 합니다. 흙바닥에서 네. 하면 그리고 막 그 운동화에 우리 어릴 때는 축구화도 안 신잖아. 아, 그렇죠. 운동화에 막 돌 돌 들어가고. 막 다 시커매지고. 맞아요, 맞아요. 막 까매져.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은 뭐 그 축구에서 이 잔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우리가 뭐 인조 잔디에서 뛰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보통은 요즘 잔디는 대부분이 인조다. 천연 잔디 거의 없는 것 아, 같아요. 어디서 뛰세요? 그러면 이 저희는 축구장, 뭐 축구. 효창 운동장이나 거기가 인조 잔디입니까? 대부분 인조 잔디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천연 잔디는 거의 없고 아, 요새-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천연은 요새 보니까 어. 그 중학교 운동장도 어. 천연 잔디가 있어. 근데 그거 진짜 관리하기 힘들 텐데. 보니까 그때 갔더니 잔디를 깎고 계시더라고. 와 미쳤다. 아마 매일 깎는 것 같아. 어.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근데 인조 잔디가 확실히 뭐 관리 잘 된 데는 좋은데 조금 안 좋은 데 가면은 이게 어쨌든 딱 봐도 그냥 가짜. 가짜니까 뭔가 느낌이 아. 막 뭐 이상한 막 녹색 뭐가 막 뿌려져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난리더라고 막. 원래 흙 막 같은 게. 뭐 태클하고 넘어졌을 때 덜 어. 다치려고 잔디를 쓰는 건데 인조 잔디는 뭐 슬라이딩 했을 때 좀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조니까. 그러니까. 아. 예.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이 잔디가 좀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2000년 월드컵에서 그 히딩크 감독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어. 잔디에 이제 물을 뿌렸어요. 일부러 물을 뿌렸습니다. 아. 박지훈 선수가 유럽 잔디는 한국 잔디보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고 푹신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전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후 적응의 이유도 있지만 잔디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지역 잔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원정 경기를 하고 이럴 때 먼저 가서 그 경기장에서 막 훈련을 하잖아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고 항상 뭐 원정 가고 어디 해외 나가서 경기를 할 때 해설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잔디가 요즘 별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잔디 너무 중요하죠. 또 중요하죠. 사실 축구에서는. 또 이제 축구장이 잔디로 된 이유 자체가 이 스펀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잔디 아래 균일한 입자의 모래와 자갈층 이걸 딱 두니까 이제 배수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아, 또 흙이 단단하게 뭉치지 않도록 해주니까 어허.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배수 안 되는 그런 데 있으면은 막 그러면 이제 우천에 축구하는데 막 수중전. 웅덩이 있고 막 네. 이래가지고 웅덩이 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키퍼가 없어. 아무도 없고 거기는 수비를 안 봐요. 아무도 없이 누가 볼을 찼는데 그 볼이 굴러가다 멈춰가지고 골 안 들어가 그런 장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재밌는 장면에 그래서 이제 축구는 또 비 올 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 오건 뭐가 오건 다 이제 축구를 맞습니다.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 팀에 맞는 그런 잔디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좀 잔디를 짧게 하고 습도를 높이면은 그 마찰이랑 저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좀 스피드, 볼을 빠르게 움직이고 뭐 이런 팀이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잔디를 좀 길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마찰력이 높아지니까 공의 스피드나 뭐 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공의 속도보다는 좀 다루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뭐 남미처럼 좀 개인기 위주의 팀, 개인기를 정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잔디에 따라서도 이렇게 유리한 팀과 또 불리해지는 팀들이 네. 생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실제로 제가 또 인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천에 또 축구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인천 전용 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잔디가 좀 나쁘기로 유명을 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2022년에 기성용 선수가 이 원정 경기를 인천에서 하다가 경기 도중에 그라운드를 강하게 걷어차는 동작으로 좀 불만을 잔디가 너무 안 좋다. 선수 다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표시하게 약간 되는데 의견 제시를 이렇게 그라운드야 조금 잘못되지 않았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의견 제시를 한 거군요. 예. 이해가 되는 게 2020년에도 이 같은 구장에서 움프 팬 부분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출전 17분 만에 무릎 부상으로 교체가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또 이제 그런 불상사가 나올까봐 그게 어허. 약간의 좀 불만을 사실 인천뿐만 아니라 K리그의 여러 또 잔디 문제가 좀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잔디를 좀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잔디 품종 자체가 좀 서양 잔디입니다. 서양 잔디. 뭐 켄터키 블루글라스라는 서양 잔디인데 서양 잔디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 사계절이 있다라는 말이 딱 들으면 사계절이 있는 멋진 말 같죠? 그만큼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예. 계속 뭔가를 좀 해줘야 맞아요.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반팔 입었다 긴팔 입었다 그러니까 바꾸잖아요. 옷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강인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사계절이 있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서양 잔디 같은 경우가
이 환경 자체가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는 구장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잔디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천연 잔디랑 인조 잔디의 장점을 합해서 만든 좀 하이브리드 형태 잔디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천연 잔디도 있고 인공 잔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 잔디가 있는데 천연 잔디의 뿌리가 인공 잔디의 섬유 조직하고 얽히면서 좀 내구성이 강해집니다. 어허. 네, 그래서 둘 다 있으니까 장점은 이제 공의 반발력이 적고 좀 슬라이딩 효과적이다. 어허. 네, 그 다음에 천연 잔디만 있는 것보다는 또 공의 스피드가 빠른 느낌. 또 이제 디봇이라고 이제 파이는 현상. 아 그게 제일 사실은 그쵸? 문제죠. 이것도 좀 줄어든다. 왜냐면 자기들이 잘 얽혀 있으니까. 장점만 있는 거예요? 단점은 미끄러워요. 아하. 그리고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환경에 어떻게 자리 잡을까 이런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실험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공 얘기도 해보고 축구와 뭐 잔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축구만큼이나 또 유니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또 큰 대회마다 국가대표 유니폼이 바뀌는데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력이 올라가는 물리적 요인의 진화도 있지만 여전히 또 흑백 TV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 색각 이상자들을 위해 명도와 채도를 구분하기 좋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도와 채도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명도랑 채도를 정해야 되는데 명도 얼마나 밝냐, 얼마나 어둡냐. 명도. 밝고 어두움. 밝고 어둠. 채도 얼마냐 또렷하냐, 얼마냐 뿌였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도의 채도를 구분하기 좋게 만든다. 밝고 어두운 거를 딱 구분할 수 있다. 또 명도 채도를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면 뭐 선명한 게 무조건 또 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선명해지니까 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에 맞춰가지고 좀 잘 조정을 해야지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의 또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렇게 보기 좋은 유니폼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또 국가대표 유니폼이나 또 클럽 유니폼들은 본인들을 상징하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럼요. 그 문양을 넣으면서 또 저렇게 보기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 역시 또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붉은 악마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색깔이죠. 예, 붉은 악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유니폼도 이런 식으로 명도와 채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오늘 또 궤도님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정말 과학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정말 뭐 과학의 집합체예요. 맞아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꽤 많은 부분이 또 FIFA 온라인 4라는 게임에 또 적용이 돼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과학적 요소들이 또 게임 안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FIFA 온라인 4를 통해서 게임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읽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단군 궤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